습하고 더운데 에어컨 안 틀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남들보다 전기세 2배로 내면서 쓰실 건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컨 쓰면서 전기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전제품을 더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는 리뷰판다예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놔도 전기세 남들보다 덜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기세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설치한 에어컨이 고장도 안 나서 5년, 10년씩 지났는데도 계속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남들 보면 하루 종일 틀어놔도 전기세 많이 안 나오는데 옛날 에어컨 쓰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전기세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에어컨은 크게 정속형과 인버터형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예전에 나온 에어컨들이 정속형에 속하고 요즘에 나온 에어컨들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으로 출시해요. 전기세에 누진세가 부과되면서 전기를 쓰면 쓸수록 돈을 배로 내야 되잖아요. 정속형은 에어컨을 키면 일정한 온도의 냉풍을 계속 내면서 에어컨이 켜져 있는 동안 실외기가 계속해서 돌아가요. 반면 인버터형은 에어컨을 키면 순간적으로 실외기를 돌려 실내 온도를 확 낮추고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를 멈춰요. 쉽게 말해서 같은 꼬린 지점이 있다면 정속형은 같은 속도로 천천히 계속 간다면 인버터형은 순간 RPM을 올려 도착 지점에 먼저 도착하고 쉬는 느낌이에요. 정속형 에어컨을 계속 돌린다면 전기세 폭탄을 맞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을 잠깐 틀고 끄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정속형 에어컨을 쓰는 사람들도 기계가 멀쩡해도 인버터형으로 많이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를 줄이시려면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인버터형 에어컨 중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몇 등급으로 사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무조건 1등급으로 사라 이렇게 말하면 됐지만 냉방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까다로워져서 예전 1등급 제품들이 요즘은 3, 4등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에어컨을 사실 때는 에너지 효율 등급보다는 냉방 효율을 잘 살펴보고 구매하세요. 냉방 효율이 6, 7 정도라면 효율이 좋은 제품이니 걱정 말고 구매하셔도 좋아요. 에어컨 필터 청소는 언제 해야 되냐고요? 보통 여름이 오기 전에 필터 청소 한번 하고 매일매일 에어컨을 켜니까 여름 중에는 필터 청소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필터에 먼지가 끼면 낄수록 에어컨 효율이 안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필터에 먼지가 많으면 증발기에 있는 수분이 잘 증발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필터에 먼지가 끼지 않게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필터 청소를 해주는 게 좋아요. 보통 에어컨 설치를 하면 실외기 때문에 창가 주변에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다 닫아놔도 에어컨이 덜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유리창들은 햇빛의 빛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내부 온도보다 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에 나오는 찬바람이 창문에 닿게 되면 열을 뺏겨서 실내 온도가 낮아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시원해지는데 오래 걸린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암막 커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암막 커튼으로 창문에 열을 뺏기지 않게 하면 실내 온도를 더 빠르게 낮출 수 있어요. 에어컨을 처음 틀었을 때 바로 온도 조절하시는 거 아니시죠?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온도를 낮추는 것과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조절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전기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에어컨의 기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스마트 기능이라고 해서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요. 에어컨을 켜자마자 스마트 자동 운전으로 틀어둔 뒤 나중에 온도를 설정한다면 전기세를 더 아낄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에어컨들은 스마트 기능 같은 건 없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스마트 운전 기능이 없다면 처음에는 파워 모드로 킨 후 나중에 온도를 조절하는 게 전기세를 더 아낄 수 있어요. 에어컨을 켰는데 온도가 높아서 온도를 조절하지 않고 나중에 온도를 내린다면 실외기가 더 오래 돌아가면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반면 에어컨을 처음부터 강하게 틀고 난 뒤 나중에 온도를 조정하면 처음에만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나중에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요. 오늘 시작하고 에어컨을 처음 틀 때는 강력하게 5분 정도 틀어놓은 후 나중에 원하시는 온도로 맞춰서 사용해보세요. 나갈 일이 생긴다면 에어컨을 그대로 틀어놓고 나가야 될까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 것과 틀고 끄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정속형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에어컨을 2시간 간격으로 틀고 끄세요. 정속형 에어컨은 실외기가 계속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며 돌아가기 때문에 실내가 시원해졌다면 끄고 다시 더워졌을 때 트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계속 틀어놨을 때보다 약 70% 전기세를 아낄 수 있어요.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신다면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인버터 에어컨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를 멈추고 최소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처음에 틀 때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계속 덥다면 에어컨을 계속 틀어두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생긴다면 에어컨을 켜두고 가는 게 전기세를 더 아낄 수 있어요. 집에서 근데 밥도 해먹고 요리도 하다 보면 환기도 해야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환기도 에어컨을 틀고 하는 게 좋아요. 요리한다고 잠깐 에어컨 껐다가 요리 끝나고 다시 키면 전기세를 2배로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마철에는 더운 것도 있지만 습해서 에어컨을 틀기도 하잖아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 찝찝하지 않나요? 그런데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습해지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바로 꺼버리면 에어컨 안에 곰팡이 파티 열리는 거거든요. 에어컨이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송풍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에어컨 안에 남아있는 습기가 송풍 바람과 합쳐져서 습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습하지 않게 사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제습 모드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제습 모드는 풍량을 낮추면서 최대한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이에요. 내부 온도가 낮을 때 습도가 높다면 중간중간 제습 모드로 변경해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습기가 있는 상태로 제습 모드 키면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나 세균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어컨 내부에 습기가 찬 걸 그대로 방치하면 내부에 곰팡이나 세균이 많아져요. 사실 에어컨은 여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사용할 때는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다만 에어컨을 더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확실하게 건조시켜주는 게 좋아요. 요즘 나오는 에어컨들은 자동 건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에어컨을 끄더라도 내부를 건조해주고 작동을 정지해요. 만약 자동 건조 기능이 없더라도 에어컨을 끄기 전에 송풍을 5분에서 10분 정도 켜두고 끈다면 내부의 수분이 어느 정도 증발해 곰팡이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대신 여름을 끝나갈 때쯤 에어컨을 마지막에 사용하고 습기가 남아있는 채로 방치해버리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 후 송풍으로 말린 후에 냉각핀에 에탄올 소독약을 뿌려서 살균시켜주면 돼요. 두 번째는 제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에어컨과 제습기를 같이 쓰면 효율이 좋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컨은 온도를 낮춰주고 제습기는 습도를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에어컨과 제습기를 같이 사용한다면 더 뽀송뽀송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고 필터를 자주 청소하고 암막 커튼을 잘 활용하고 처음에 세게 틀고 나중에 온도를 조절해주고, 인버터 에어컨은 잠깐 나갈 때는 에어컨을 틀어두고 가면 돼요. 에어컨을 틀고도 습도를 낮추려면 제습 모드를 중간중간 잘 활용하고 곰팡이를 방지하려면 송풍으로 잘 말려줘요. 그리고 에어컨과 제습기를 같이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전기세 덜 나오면서 성능 괜찮은 제품 몇 가지 더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120만원대 가성비 있는 가격에 쿠팡 로켓 설치로 추가 설치비 걱정 없는 제품이에요. 가전제품 사다 보면 최저가로 많이 사려고 하잖아요. 에어컨은 최저가로 골라도 실외기부터 추가 설치비까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외기와 설치 비용이 포함된 제품으로 고르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은 삼성전자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고 설치해줘요. 집마다 구조가 달라 진짜 필요한 추가 설치 비용만 나가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두 개의 바람문을 통해 실내 공기를 빠르게 흡입해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춰줘요. 두 개의 회오리문 중 하나만 운용이 가능해 소비 전력을 줄여 전기세를 아낄 수도 있어요. 이지케어 기능으로 에어컨 내부의 곰팡이와 세균이 발생하지 않게 건조 기능도 지원해요. 근데 매립형이랑 일반형이랑 두 가지가 있던데 이건 무슨 차이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매립형은 배관이 벽 안으로 매립되어 있는 구조예요. 일반형은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예요. 설치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구조에 따라 같은 모델이더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가격만 보고 구매하지 마시고 집안이 매립 환경인지 일반 환경인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요? 그럼 에어컨 직바람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 추천드려요. 150만원대 가격에 무풍 운전 기능과 소음도 적은 제품이에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인공바람이 싫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제품은 바람이 없어도 실내를 시원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줘요. 게다가 친환경 냉매를 사용해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시킨 제품이에요. 실내에 더운 공기를 흡입하자마자 찬바람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넓은 공간도 빠르게 시원해져요. 필터는 세척하면 새로 구매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삼성 스마트띵 앱을 통해 AI 자가 진단과 집안에 맞는 운전을 제공해 전기세를 절약하는 운전으로 사용 가능해요. 삼성에서 직접 배송하고 설치해주는 제품이니 덤탱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나는 기존에 쓰던 에어컨이 있는데 기존 거 회수 비용도 들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동일 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할 때 기존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줘요. 그래서 철거 회수 비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 실외기 설치하기 힘들다면 창문형 에어컨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시고 왼쪽 영상 클릭해서 괜찮은 창문형 에어컨 추천도 한번 확인해보세요.